형용사와 부사를 합니다. 오늘은 형용사 부사가 뭔지 먼저 보면 1번에 free라는 게 형용사고 freely라는 게 부사잖아요. 그죠? 네. 형용사하고 부사는 다른 말을 꾸미는 말인데 형용사는 뭘 꾸며? 네. 부사는 뭘 꾸밉니까? 동사 말고도 다른 걸 많이 꾸미는데 부사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뭐 해주는 말? add, 추가해주는 말을 보고 부사라고 해요. 원래가. 그래서 동사를 꾸미는 것을 기본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보면 이런 거잖아.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쁜이란 말이 더 깁니까? 예쁘게라는 말이 더 깁니까? 당연히 예쁘게가 더 길죠.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뭐뭐 하게라는 말을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것처럼 영어도 뭐뭐 하게라는 말이 ly로 끝나는 말을 붙이면 그때는 부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부분은 부사가 ly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ly로 끝나지 않는 부사도 있고 ly로 끝나도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써서 이따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는 공식을 내가 만들었으니 또 저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 혁명부동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형용사 부사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번에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호 역할을 하고 주어나 목적어가 명사요. 알겠죠? 부사는 형용사나 다른 부사, 동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많은 거를 다 외우지 말고 못 꾸미는 걸 외우면 됩니다. 명사 빼고 다 꾸밉니다. 네. 그렇게 외우면 틀림없어요. 뭐하게 뭘 다 외워. 부사는 형용사와 다른 부사, 동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하지 말고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적어두고 됐죠? 오게닉 프로덕트 뭐지? 유기농 제품 됐죠?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B번은 앞에 있는 댐이라는 명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C번은 exercise란 말이 운동하다라는 동사니까 동사를 꾸미므로 이렇게 부사를 쓰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thinking이라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를 쓰면 된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뭐가 있나? 없네요. 2번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부사는 ly로 끝나는데 형용사 ly로 끝나지 않는데 부사 이런 것들을 배우면 되겠죠. 반대로 첫 번째로 ly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중학교 때는 friendly, lovely, lonely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조금 뭐 더 적는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코스틀리 같아요. 코스틀리는 가격이 있다는 뜻이므로 비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 밑줄만 쳐보면 여기 있는 데일리 매일매일, 데들리 치명적인,
물어보자. 야, 치명적인이 무슨 말이야? 응? 치명적인이라고 단어 장면 나오거든요. 데들리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뒤에다가 이런 말을 써보고 fatal 이런 말을 써보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때 단어를 외워봐서 아는데 말은 많이 쓰거든요. 자, 데들리 디지스는 무슨 말일까? 걸리면 죽어요. 감기는 걸리면 안 죽어요. 근데 뭐 옛날에 메르스 걸리면 죽었잖아. 그게 데들리 디지스야.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는 것을 치명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럼 페이탈 액시던트는 무슨 말일까? 이 뉴스에 되게 잘 나와요. 신문 읽어보면 이런 거 잘 나오거든. 뭐 영동 고속도로에 오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5명이 부상했다고 5명이 사상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상하면 사망자도 있고 상 다친 사람도 있다는 뜻이야. 그럼 페이탈 액시던트란 말은 치명적인 사고라고 해서 하는데 물론 그 숨겨진 뜻은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안 죽었으면 페이트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역시 병도 앞에 데들리가 붙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큰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심을 한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게 치명적이라는 뜻이고 여기 나온 데들리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이클리는 되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이따가 다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하들리, 하이리, 그 다음에 책에 없는 레이틀리 이 3개만 적어보겠습니다. 네. B번의 첫 번째 하들리. 하드의 뜻이 뭐가 있어요? 응? 어려운, 좋다. 딱딱한 이런 거죠. 또 뭐도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다 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열심히라고 해서 부사도 됩니다. 얘는 형용사고. 그럼 하들리는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했지만 부정어를 나타내는 말로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어를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그죠? 구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 중 하나를 구별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번의 뜻이 몇 개입니까? 네. 적어도 4개죠. 네. 하들리의 뜻은 몇 개입니까? 1개. 그럼 5번을 해석을 해야 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을 소개를 할 텐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빈도부사의 위치가 기억납니까? 응? 빈도부사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 올 때 어떻게 와? 뭐 비조디 일반합의라고 뭐 외우기 시키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비동사 조동사 뒤하고 일반 동사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알겠어? 빈도부사는 하들리가 빈도부사예요. 왜? 10%밖에 안 한다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면 하들리가 답이에요. 그래서 위치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빈도부사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드하고 하들리의 구분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문장 중간이면 무조건 하들리가 답이죠.
실제로 되게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풀어버리면 하드의 뜻이 굉장히 많고 품사로 구별할 수도 없어요. 왜? 부사 뜻도 있기 때문에. 부사 뜻 같은 경우는 하나는 열심히 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해석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힘이 드니 어떻게 한다? 문법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봅시다. 봐봐, 위치가 완전 반대죠. 네, 첫 번째 하드는 워크라는 동사 뒤에 있죠. 일반 동사 뒤에. 두 번째 하들리는 일반 동사 앞에 오죠. 명쾌하게 자리가 바뀌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앞이라는 빈도부사 위치에 따라서 하들리의 위치는 달라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별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하이하고 하일리를 하면 되겠네요. 하이, 하일리 3. 하이는 높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높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즉 높이 뛰었다면 이때는 어가 붙었으니까 명사겠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이때는 조담이 동사니까 동사겠죠. 동사를 꾸미는 부사. 이렇게 둘 다 써도 됩니다. 즉 높이 뛰었다라고 할 때 하이에다가 ly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일리는 무슨 말이냐 하면 매우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일리가 이제 매우라는 뜻이니까 베리굿 하는 것처럼 하일리굿 할 것 같죠. 그러지는 않고 하일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오긴 하는데 이 형용사나 부사가 어떤 것들이 오냐면 매우 경험이 많으신, 많이 교육을 받은, 즉 고학력이란 얘기죠. 매우 추천하는, 옛날 말로 치면 강력 추천, 강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이 살짝 어렵고 긴 말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하고 하일리 구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뒤에 형용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로 구별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하일리하고 하일리의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트하고 레이틀리네요. 레이트는 뜻이 늦은 이란 뜻도 있고 형용사 늦게 란 뜻도 있습니다. 부사. 레이틀리는 최근에 란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가 맞아. 최근에 일어났다가 맞아. 최근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 냉동인간이야. 한 100년 동안 잤다가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나니까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책에는 없지만 뒤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most하고 almost. 쓴 것도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보니 most는 형용사입니다. 즉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almost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뭘 꾸미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이따가 풀이가 될 것 같아요. most하고 almost의 구분은 이거 말고도 실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은 좀 간단한 부분이 있고 그걸로 문제가 오늘 풀리니까 이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likely인데요. like가 있고 unlike가 있고 likely가 있습니다. 와, 복잡하다. like는 뜻이 뭐야? 좋아하다고, 뭐뭐처럼이 있죠.
당연히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별하면 되는데, 동사이든지 전치사이든지 똑같이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like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unlike는 명사가 뒤에 올 수 없고 앞에 옵니다. 즉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명사 뒤에 온다는 특징 때문이에요. likely가 문제인데, likely의 뜻은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 50% 정도로 본다면 가능성을, 자 조금 가능성을 낮춰볼게요. 한 30% 정도로. 그러면 less likely라고 씁니다. 가능성을 70%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highly likely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뭐 발음도 이상해서 LI로 끝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으니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굉장히 확률이 높을 때를 highly likely라고 합니다. 아까 highly를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로 말할 때는 highly likely라는 표현을 단도 쓰니까 이거를 통째로 같이 익히시면 해석도 아마 빨리 될 것 같네요. likely가 정말로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인가 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써서 증명을 해드리면, likelihood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likely를 가능성이라고 외우면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해석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2번을 했는데, highly contagious,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high fever, 높은 열입니다. 네, 그렇죠. 수량 형사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굳이 뭐 뒤에 적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셀 수 있는 경우와 셀 수 없는 경우에 많다는 말이 좀 달라지죠. 셀 수 없을 때는, 있을 때는 많다는 말을 뭐라 그래? many라고 합니까? much라고 합니까? 네. 셀 수 없을 때는 many라고 합니까? much라고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셀 수 있을 때 조금 있다라는 표현은, 셀 수 없을 때 조금 있다라는 표현은 a little입니다. 대신에 거의 없다라는 표현은 가장 제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많은, 조금 있는, 거의 없는 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말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물어보자.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를 어떻게 구분하니? 네. 대개는 이제 그렇게 그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려워지면 구분을 못한다거나 또는 다른 뜻을 모르면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뒤에 s로 끝나냐 안 끝나냐 구분하면 됩니다. s로 끝나 있으면 말 그대로 복수형이니까 셀 수 있다는 뜻이고, 셀 수 없으면 s로 안 끝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잘 봐. A번에 카페인이라고 있습니다. B번에 헬프, C번에 워드 이렇게 돼 있죠. 카페인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면 카페인이라는 말이 s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B번에 헬프는 도와줄 수 있겠다, 뭐 도움이란 뜻이기 때문에, 또는 뭐 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s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번에 워드 s가 붙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셀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을 먼저 해보면, A번 어제 배웠죠 이거. to 뭔 말이야?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부정의미라고 그랬죠. 너무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잔다 못 잔다? 못 잔다라는 뜻인데,
이 표현을 실은 오늘 이따 공부할 텐데요. 그냥 이렇게 적어서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from 다음에 ing가 나오면 뜻은 부정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 a little help는 당연히 조금의 도움. 10번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말이 거의 없었다라고 동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부정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없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형용사니까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면 뜻이 좀 이상해집니다. 자, 이 정도 공부했고 뒤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None of her friends know where she had been.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동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좋겠죠. 여자가 최근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행방불명이네요. Josh didn't show up at the meeting today, which has happened very. 자,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희귀한 일이죠.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3번에 he provides the support to make his employee. employee 이는 뭐예요? 직원이에요? 아니면은 그 사장이에요? 알고 있어? ER로 끝나는 것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이로 끝나는 것이 이렇게 동작을 받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트레이너 알죠? 훈련을 시키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은 트레이너입니다. 더 쉬운 걸 써줄까요? 옛날에는 잘 안 쓰던데 이 말을 요새 잘 쓰더라. 멘토, 멘티. 네, 정확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걸 써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게 인플로이이고, 다른 장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용주, 피고용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 빨리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고용주, 피고용주가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 단어도 요새 보면 한글로 쓰더라고. 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왜 한글로 쓰지? 물어보자. 누가 기자야? 기자는 누굽니까? 인터뷰업니까? 인터뷰입니까? 인터뷰요? 그렇죠. 얘가 기자고 얘가 연예인이 되죠.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가 붙으면 전부 다 동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그러면 3번에 있는 인플로이는 당연히 직원이 되겠죠. 직원이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잘 봐요. 찬스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서 찬스라는 단어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스 쌤 기회,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왜 못 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S가 없으니까 셀 수 없어. 그렇게 안 하면 틀립니다. 찬스라는 단어 이따가 같이 두 가지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셀 수 없으니까 없는 거를 고르니까 리틀하고 리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때는 해석을 통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stay라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혼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잘 풀어보세요.